첫 장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소요자의 필체였다. 혼옥을 다루려는 자에게 나는 소요자, 광풍검존이라 불렸던 자. 하지만 이제는 미친 늙은이일 뿐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혼옥이 속삭이고 있다. 죽이라고, 대라고, 피를 보라고. 나는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혼옥은 힘이 아니다. 저주다. 하지만 때로는 저주도 필요하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리라. 나처럼. 그렇다면 들어라. 내가 30년 동안 배운 것을. 혼옥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 반응. 혼옥의 기운을 단전에 흡수하되 완전히 분리하여 운용. 힘은 2배, 부작용은 두통과 환청. 2단계, 흡수. 혼옥과 내공을 혼합. 힘은 3배. 하지만 정신 침식이 시작된다. 사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3단계, 동기화. 혼옥과 하나가 됨. 힘은 5배 이상. 자아가 희미해진다. 60씩 이내 후 끊지 못하면 4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 폭주. 완전한 광기. 돌이킬 수 없음. 나도 여기까지 왔다. 곧 미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발견했다. 통제의 비밀을 말이다. 다음 장을 넘기니 계속 적혀 있었다. 혼옥은 외로움을 먹고 산다. 혼자인 자, 고립된 자, 버려진 자를 노린다. 그래서 나는 미쳤다. 나는 혼자였으니까. 가족도, 친구도, 제자도 모두 떠났으니까. 하지만 너는 다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다. 지킬 사람이 있다면 말이다. 혼옥의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그들을 떠올려라. 얼굴을, 목소리를, 따뜻함을. 그러면 혼옥은 약해진다. 잠시지만 말이다. 그 틈에 끊어라. 그것이 통제의 핵심이다. 증오로는 안 된다. 복수로도 안 된다. 힘을 원하는 욕망으로도 안 된다. 오직 사랑만이 혼옥을 이긴다. 기억해라. 사랑만이 답이다. 손이 떨렸다. 사랑? 천풍대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맞아. 나에게는 있어. 지킬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음 장을 넘겼다. 경고. 혼옥 수련 중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라. 첫째, 주변 사람들이 적으로 보인다. 둘째, 피를 보고 싶은 충동이 멈추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넷째, 거울 속 자신이 낯설다. 다섯째,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4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미안하다. 너를 구할 방법이 없다. 부디 내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글씨가 흔들렸다. 마지막 문장은 피로 쓰여 있었는데 소유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쓴 것이었다. 부탁이다. 내가 미친 후 천삼팔을 공격하거든 죽여다오. 부디 제자들을 죽이기 전에. 소유자 최후의 유언. 눈물이 흘렀다. 소유자, 당신은 끝까지 스승이었구나. 책장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미치지 않아. 절대로. 천풍대가 있으니까. 사부님이 있으니까. 책을 다시 펼치니 1단계 수련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같은 시각, 금서고 밖. 늦은 밤이었다. 서운하기 바위에 앉아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산을 비췄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록책을 펼쳐 적었다. 첫날 밤 3경. 연운백 금서고 입장 후 2시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펜을 내려놓고 금서고 문을 보니 굳게 닫혀 있었고 결계가 빛나고 있으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배가 무사해라. 자리에서 일어나 금서고 주변을 돌면서 경계를 확인하고 결계의 상태를 점검했다. 혹시 모를 침입자를 경계했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다.
소용돌이 치듯 휘감아왔고 차가웠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뭐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으며 눈앞이 흐려졌다. 이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깨달았다. 수문진. 금서고를 지키는 고대 결계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일정 시간 이상 머물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방어진법이었다. 쓰러졌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흘렀으며 의식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온배가 미안. 눈이 감기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라, 서운학.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천겸진인이 서 있었는데 손을 내밀어 서운하게 이마에 손가락을 대자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왔고 수문진의 압박이 사라졌다. 괜찮은가? 예, 죄송합니다. 내 실수다. 수문진은 두 사람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천겸진인이 수문진을 재조정하고는 말했다. 이제 괜찮다. 계속 지켜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운학은 다시 바위에 앉아 기록책을 펼쳤다. 첫날 밤 새벽 1시. 수문진 발동으로 위기. 장문인 개입으로 해결. 경계 계속. 운배가 나는 여기서 너를 지킨다. 금서고안. 연운백은 호농록을 읽고 있었다. 1단계 수련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1단계 반응. 호녹의 기운을 단전에 흡수하되 30씩 이내로 제한. 내공과 호녹을 분리하여 운용. 힘은 2배. 부작용은 두통과 심계항진. 30씩, 30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힘은 배 이상 증폭된다. 해보자. 자세를 잡고 앉아 단전에 집중했다. 내공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웠고 호녹의 기운을 불러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단전은 고요했고 호녹은 잠든 듯했다. 더 깊이. 정신을 더 깊이 단전 안으로 보냈다. 거기에 뭔가 있었다. 검은색 구슬 같은 것이었는데 작았지만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천천히 맥박치듯 꿈틀거렸다. 호녹이었다. 이게 조심스럽게 내공으로 건드렸다. 순간 폭발했다. 쾅! 호녹의 기운이 폭발하면서 온몸으로 퍼졌다. 크! 비명을 삼켰다. 혈관이 타는 것 같았고 뇌가 끓는 것 같았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고 환청이 들렸고 환각이 보였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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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녹의 속삭임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베어라! 찢어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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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끊어야 해. 하지만 끊는 방법을 몰랐다. 호녹의 기운이 통제 불가능으로 폭주했고 경맥을 타고 온몸을 돌았으며 멈출 수 없었다. 이러다 죽어. 그때 청풍대가 떠올랐다. 홍련의 얼굴이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으며 대주님 하고 부르고 있었다. 홍련. 속삭임이 약간 약해졌다. 소검의 얼굴도 보였고 주먹을 쥐고 응원하고 있으며 대주님은 할 수 있어요. 고 외치고 있었다. 소검. 더 약해졌다.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의 얼굴들이 차례로 떠올랐고 모두 웃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돌아가기를. 힘을 짜냈다. 단전의 명령을 내렸다. 끊어. 호녹의 기운이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단전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쓰러졌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팔다리가 떨렸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일어나 벽에 기대 앉았다. 너무 급하게 했어. 조심스럽게, 천천히. 1시경 후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호녹을 건드렸다. 아주 살짝, 깃털로 건드리듯이 말이다. 호녹이 반응했다. 작은 기운이 흘러나왔는데 실처럼 가늘었고 천천히 움직였고 통제 가능해 보였다. 좋아, 이 정도면. 기운을 경맥으로 끌어올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가닥씩 말이다. 단전에서 경맥으로, 경맥에서 혈도로, 혈도에서 근육으로 기운이 펴졌다.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주변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며 촛불의 온도까지 감지됐다. 이게 혼옥 1단계. 하지만 곧 부작용이 시작됐다.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띵 하고 귓가가 울렸고 환청이 들렸다. 강하구나. 더 많이.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숨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1, 12. 20번째 호흡에서 한계가 왔다. 속삭임이 너무 커졌고 시야가 흔들렸고 구토감이 밀려왔다. 끊어. 혼옥을 끊자 무너졌다. 바닥에 굴렀고 토했고 의식이 흐릿했다. 20씩 반밖에 못 버텼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시경 후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22씩을 버텼다. 또 1시즌 후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25씩을 버텼다. 밤이 깊어갔다. 수십 번을 반복했는데 매번 조금씩 더 버텼고 매번 조금씩 강해졌다. 새벽이 되었을 때 마침내 30씩을 달성했다. 해냈어. 쓰러졌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1단계 통과. 의식을 잃었다. 이틀째. 안에서 이틀이 지났지만 밖에서는 석시진이었다. 연운객은 계속 수련했는데 1단계가 점점 안정되었고 30씩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었으며 부작용도 줄었고 혼옥의 속삭임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휴식 시간에 촛불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천풍대는 뭘 하고 있을까? 홍련이 떠올랐다. 17살 소녀였는데 비연보의 천재였고 밝은 미소가 매력이었으며 누구에게나 다정했다. 전생에서 홍련은 25세 혈성궁의 습격으로 죽었었는데 천상파를 지키려다 혈령의 칼에 쓰러졌었고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으며 대주님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라고 말했었다. 이번에는 지킨다. 반드시. 소검이 떠올랐다. 16살 소년이었는데 광풍검법에 재능이 뛰어났고 열정이 넘쳤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전생에서 소검은 23세 전장에서 죽었었는데 천산파를 지키기 위해 혈성궁 10명과 싸웠었고 결국 쓰러졌으며 태주님, 저는 약했나요? 라고 물었었다. 아니야, 넌 강했어.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 청풍이 떠올랐다. 16살 소년이었는데 심한 각청의 달인이었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분석력이 뛰어났다. 전생에서 청풍은 스물에 독살당했었는데 혈성궁의 간첩이 음식에 독을 탔었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으며 태주님 조심하세요. 저 대신 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없어. 내가 광풍감지법으로 간첩을 찾아낼 거야. 석화가 떠올랐다. 15살 소녀였는데 철산장의 고수였고 의지가 강했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전생에서 석화는 19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혈성궁에 잡혀갔고 고문당했으며 끝까지 천산파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죽었다. 이번에는 잡히지 않아. 내가 먼저 혈성궁을 무너뜨릴 거야. 백화가 떠올랐다. 15살 소녀였는데 천산신궁의 천재였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다. 전생에서 백화는 18의 시력을 잃었었는데 혈성궁의 독침에 눈을 맞았었고 더 이상 활을 쏠 수 없었으며 절망했고 태주님, 저는 이제 쓸모없어요. 라고 울었었다. 아니야, 넌 언제나 소중해. 이번에는 눈을 지켜줄게. 소매가 떠올랐다. 14살 소녀였는데 유성비의 달인이었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항상 웃고 있었다. 전생에서 소매는 18에 행방불명되었었는데 혈성궁의 인신매매단에 끌려갔고 찾았을 때는 이미 지옥을 경험한 후였으며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번에는 웃음을 잃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야매가 떠올랐다. 14살 소년이었는데 칠독침의 고수였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독에 대한 지식이 깊었다. 전생에서 야매는 16세 배신자로 오해받았었는데 혈성궁의 계략에 빠졌고 천산파 제자들이 그를 의심했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저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라는 유서를 남겼었다. 이번에는 의심받지 않아. 내가 진짜 배신자를 찾아낼 거야. 눈물이 흘렀다. 전생의 기억들이 너무 생생했고 고통스러웠으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다들 내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반드시. 혼옥이 속삭였다. 지킬 수 있을까? 넌 약해. 아니,
연운득이 대답했다. 나는 전생의 경험이 있어. 그리고 혼옥도 있어. 이번엔 달라. 그래, 믿어보지. 혼옥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적대적이던 속삭임이 점점 협력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주인과 도구의 관계가 점점 동료로 변하고 있었다. 좋아, 이제 다시 수련하자. 광풍검법과 결합해보자. 검을 들고 혼옥 1단계를 발동했다. 힘이 솟았다. 일식을 펼치자 쾅 하고 검이 공기를 갈랐다. 바람이 일고 소용돌이가 생겼으며 주변에 책들이 날렸다. 평소보다 배는 빠르고 3배는 강해. 2식, 3식을 연달아 펼쳤다. 검이 빛을 냈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금서고가 흔들렸다. 혼옥을 끊고 쓰러졌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어. 혼옥록에서 새로운 문구를 발견했다. 혼옥 사용자를 위한 보조기술, 광풍감지법. 혼옥의 기운으로 주변의 적을 감지, 반경 100장 이내의 모든 생명체를 느낄 수 있다. 이건 유용하겠는데? 시도해보니 천천히 주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금소고 밖에 서윤학이 바위에 앉아 있었고 연무장에 천풍대는 훈련 중이었으며 더 멀리 천산파 곳곳의 제자들이 느껴졌다. 놀라워! 이렇게까지 느껴져? 하지만 동시에 낯선 기운도 느껴졌다. 천산파 외곽에 숨어있는 무언가였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었다. 이건 적이야! 3일째. 안에서 3일이 지났지만 밖에서는 반나절이었다. 새벽이었다. 연운백은 혼옥록의 다음 장을 펼쳤는데 2단계, 흡수. 혼옥의 기운을 내공과 혼합. 힘은 3배 증폭되나 정신침식 위험 증가. 사용시간 60식 이내. 초과시 폭발 가능성 80%. 경고.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이 가장 위험하다. 이 순간 많은 이들이 미쳤다. 조심하라. 손이 떨렸다. 어젯밤에 혈령과 싸울 때 2단계까지 갔었어. 거의 미칠 뻔했지. 하지만 그때는 무의식이었어. 이번엔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해. 소요자의 기록이 계속됐다. 2단계 진입법. 첫째, 1단계를 완벽하게 안정시켜라. 30식을 10번 연속 성공할 때까지. 둘째, 혼옥과 내공을 아주 조금만 섞어라. 처음에는 10분의 1만. 셋째, 서서히 비율을 높여라. 하지만 절대 급하게 하지 마라. 넷째, 한반까지 섞으면 이것이 미세 조절 상태다. 1.5배의 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하다. 다섯째, 완전히 섞으면 2단계 완성이다. 3배의 힘. 하지만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내가 실수한 부분. 너무 급하게 완전 혼합을 시도했다. 미세 조절을 배우지 않고 그래서 통제를 잃었다. 너는 서두르지 마라. 미세 조절을 완벽하게 익혀라.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미세 조절. 다시 자세를 잡았다. 혼옥 1단계를 발동하니 이제는 익숙했고 30식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좋아. 이제 내공과 섞어보자. 아주 조금만. 단전에서 내공을 끌어올렸다. 푸른 기운이었는데 따뜻하고 안정되었으며 오랜 수련의 결과였다. 혼옥의 검은 기운 옆으로 가져갔다. 두 기운이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 밀어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충돌했고 튕겨나갔다. 안 돼. 강제로 섞으려 하면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강제로 밀어넣지 않고 천천히 가까이 했다. 내공을 혼옥 주변에서 맴돌게 했고 친해지기를 기다렸으며 자연스럽게 섞이기를 바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섞이기 시작했다. 검은 기운에 푸른 빛이 스며들고 푸른 기운에 검은 점이 생겼으며 회색빛 기운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힘이 달라졌다. 1단계보다 약간 더 강했는데 배는 아니었고 1.2배 정도였지만 안정되었다. 미세 조절. 소요자의 말이 맞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 검을 들고 일식을 펼치니 바람이 달랐고 속도가 달랐고 위력이 달랐다. 1단계보다 5할은 더 강하고 훨씬 안정돼.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속삭임이 시작됐는데 1단계보다 더 선명했다. 좋아. 더 섞어. 완전히. 아니야. 서두르지 마. 혼옥을 끊고 쉬었다. 이틀 동안 미세 조절만 연습했다.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천천히 비율을 높여갔다. 10분의 5까지 갔을 때 안정됐다. 절반씩 섞인 상태였는데 1.5배의 힘이 나왔고 부작용도 견딜만 했으며 50식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실전에서 쓸 수 있어. 굳이 완전 2단계까지 갈 필요가... 하지만 혼옥록을 다시 읽으니 소요자의 경고가 있었다. 미세 조절에 안주하지 마라. 완전 2단계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2단계까지 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처음 경험하면 확실히 미친다. 지금 여기서 먼저 경험해 두어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다음에는 통제할 수 있다. 손이 떨렸다. 맞아. 어젯밤에 혈영과 싸울 때 2단계까지 갔었고 거의 통제를 잃었어. 만약 미리 알았다면 결심했다. 해야 해. 지금 여기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미세 조절 상태에서 비율을 천천히 높여갔다. 분의 9에서 온몸이 떨렸다. 속삭임이 거세졌고 시야가 흔들렸으며 구토감이 밀려왔다. 조금만 더. 완전 혼합. 쾅! 세상이 폭발했다. 힘이 터져나왔다. 3배 아니 그 이상이었는데 주먹을 쥐자 공기가 울렸고 발을 구르자 바락이 갈라졌으며 검을 휘두르자 책장이 날렸다. 이게 완전 2단계?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죽여! 모두 죽여! 베라! 찢어라! 피! 속삭임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머리를 감쌌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고 주변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벽도 책상도 촛불도 모두 베고 싶었다. 아니야, 나는 이름을 기억하려 했다. 나는 누구지? 소요주의 경고가 떠올랐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4단계 진입. 안 돼, 기억해야 해. 나는 천풍대가 떠올랐다. 홍련이 부르고 있었다. 대주님, 연운백 대주님. 연운백. 나는 연운백이야. 소검이 부르고 있었다. 운백 대주님. 운백 대주님, 우리 대주님. 맞아. 나는 연운백, 천풍대주 연운백.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의 목소리가 겹쳤다. 대주님, 대주님, 대주님.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연운백이야. 14살. 천풍대주. 지킬 사람들이 있어. 속삭임이 약해졌다. 숨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30, 40, 50, 60. 혼옥을 끈 차 쓰러졌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며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미치지 않았다. 해냈어. 2단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어.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혼옥록에 기록했다. 3일째. 2단계 첫 완전 진입 성공. 60씩 유지. 정신 침식 심각했으나 천풍대를 떠올려 극복. 소유자의 말이 맞다. 사랑이 핵심이다.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알겠어. 다음번에는 더 잘 통제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밖의 시간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운하기 순찰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차가워졌다. 뭐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낌이 확실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침입자? 검을 뽑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혈성궁. 달려가려는 순간 금서고에서 강한 기온이 터져나왔다. 쿵! 지면이 흔들렸고 혼옥의 기온이었으며 검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파동이었다. 운배기가 2단계를? 검은 그림자가 멈춰섰다. 금서고 쪽을 보니 가면 뒤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연운백이 혼옥을 통제하고 있어? 그림자가 재빨리 사라졌다. 서운학은 금석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연운백, 괜찮아? 잠시 후 대답이 들렸다. 나, 괜찮아.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수련 중이었어. 미안. 다행이야. 그리고 온배가, 응? 점금, 침입자가 있었어. 혈성공인 것 같아. 침묵이 흘렸다. 알겠어. 조심할게. 너도 조심해. 응. 내가 지킬게. 서운학은 다시 경계 위치로 돌아가서 기록책에 적었다. 3일째 저녁. 수상한 기척 포착. 혈성공 정찰병 추정. 연운백 2단계 각성 확인. 상황 긴박. 계속 작성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확인 후 이어서 작성할까요? 제2부. 혼옥 수련과 혈영의 침투. 천산파 연무장. 느른 밤이었다. 천풍대가 야간 순찰 중이었는데 홍련, 소검, 청풍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시원했으며 평화로워 보였다. 이상 없어. 홍련이 말했다. 계속 돌자. 뒷산 방향으로 걸어가니 금서고 쪽이었다. 대주님, 괜찮으실까? 청풍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흘째인데 아무 소식도 없어. 괜찮으실 거야. 홍련이 답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대주님이시잖아. 하지만 혼옥은 소검이 주먹을 쥐었다. 금서고는 위험한 곳이라며 사람을 삼킨다며 그때 청풍이 멈춰섰다. 잠깐, 왜? 소리가 들려. 뭔가 움직이고 있어. 빠르게. 나무 위로. 청풍이 귀를 기울이면서 심한 각청을 운용하니 주변의 모든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는데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고 바람을 타는 소리였으며 나무를 스치는 소리였다. 경공? 홍련과 소검이 긴장했다. 검을 뽑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어디? 저기. 청풍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나무 위였다. 달빛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썼고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침입자다. 홍련이 소리치자 소검이 호루라기를 불렀다. 삑! 날카로운 소리가 천산파 전체에 울렸다. 검은 그림자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보니 가면 뒤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연운백이 혼옥을 통제하고 있어? 그림자가 재빨리 사라졌다. 서운학은 금속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연운백, 괜찮아? 잠시 후 대답이 들렸다. 나, 괜찮아.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수련 중이었어. 미안. 다행이야. 그리고 운배가, 응? 점금, 침입자가 있었어. 혈성공인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조심할게. 너도 조심해. 응. 내가 지킬게. 서운학은 다시 경계 위치로 돌아가서 기록책에 적었다. 3일째 저녁. 수상한 기척 포착. 혈성공 정찰병 추정. 연운백 2단계 각성 확인. 상황 긴박. 계속 작성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확인 후 이어서 작성할까요? 제2부. 혼옥 수련과 혈령의 침투. 천삼파 연무장. 늦은 밤이었다. 천풍대가 야간 순찰 중이었는데 홍련, 소검, 청풍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시원했으며 평화로워 보였다. 이상 없어. 홍련이 말했다. 계속 돌자. 뒷산 방향으로 걸어가니 금서구 쪽이었다. 대주님, 괜찮으실까? 청풍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흘째인데 아무 소식도 없어. 괜찮으실 거야. 홍련이 답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대주님이시잖아. 하지만 혼옥은 소검이 주먹을 쥐었다. 금서고는 위험한 곳이라며 사람을 삼킨다며 그때 청풍이 멈춰섰다. 잠깐, 왜? 소리가 들려. 뭔가 움직이고 있어. 빠르게. 나무 위로. 청풍이 귀를 기울이면서 심한 각청을 운용하니 주변의 모든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는데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고 바람을 타는 소리였으며 나무를 스치는 소리였다. 경공? 홍련과 소검이 긴장했다. 검을 뽑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어디? 저기. 청풍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나무 위였다. 달빛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썼고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침입자다. 홍련이 소리치자 소검이 호루라기를 불렀다. 삑! 날카로운 소리가 천삼파 전체에 울렸다. 검은 그림자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보니 가면 뒤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연운백이 혼옥을 통제하고 있어? 그림자가 재빨리 사라졌다. 서운학은 금석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연운백, 괜찮아? 잠시 후 대답이 들렸다. 나, 괜찮아.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수련 중이었어. 미안. 다행이야. 그리고 운배가, 응? 점금, 침입자가 있었어. 혈성공인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조심할게. 너도 조심해. 응. 내가 지킬게. 서운학은 다시 경계 위치로 돌아가서 기록책에 적었다. 3일째 저녁. 수상한 기척 포착. 혈성공 정찰병 추정. 연운백 2단계 각성 확인. 상황 긴박. 천산파 연무장. 늦은 밤이었다. 천풍대가 야간 순찰 중이었는데 홍련, 소검, 청풍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시원했으며 평화로워 보였다. 이상 없어. 홍련이 말했다. 계속 돌자. 뒷산 방향으로 걸어가니 금서고 쪽이었다. 대주님, 괜찮으실까? 청풍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흘째인데 아무 소식도 없어.
괜찮으실 거야. 홍련이 답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대주님이시잖아. 하지만 혼옥은 소검이 주먹을 쥐었다. 금서고는 위험한 곳이라며 사람을 삼킨다며. 그때 청풍이 멈춰섰다. 잠깐. 왜? 소리가 들려. 뭔가 움직이고 있어. 빠르게. 나무 위로. 청풍이 귀를 기울이면서 심한 각청을 운용하니 주변의 모든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는데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고 바람을 타는 소리였으며 나무를 스치는 소리였다. 경공? 홍련과 소검이 긴장했다. 검을 뽑고 자세를 낮췄다. 어디? 저기. 청풍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나무 위였다. 달빛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었고 가면을 썼으며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침입자다. 홍련이 소리치자 소검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삑! 날카로운 소리가 천산타 전체에 울렸다. 검은 그림자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보니 가면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방해하는구나. 혈령이었다. 나무에서 뛰어내려 땅에 착지했고 쌍도를 뽑았으며 살기를 뿜어냈다. 화경, 중단? 홍련이 긴장했다. 상대의 기운이 너무 강했고 자신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도망쳐야 해. 안 돼. 소검이 검을 봐왔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해. 적의 대주님한테 가면. 하지만 나 혼자라도 막을 거야. 소검이 앞으로 나서서 검을 굳댔고 광풍검법 일식 자세를 취했다. 천풍대 소검, 막겠습니다. 혈령이 웃었다. 가면 뒤에서 비웃음이 들렸다. 후천 육간이 나를 막겠다고. 순간 사라졌다. 소검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다음 순간 소검의 등 뒤에 나타났다. 쌍도를 휘둘렀다. 소검! 홍련이 소리쳤다. 비연보를 펼쳐 날아가서 소검과 혈령 사이로 끼어들었고 검으로 쌍도를 막았다. 창!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힘이 밀렸다. 혈령의 힘이 너무 강했다. 크! 뒤로 밀렸다. 혈령이 추격하면서 다시 쌍도를 휘둘렀는데 이번에는 청풍이 막아섰다. 검을 가로로 들어 방어했다. 창! 청풍도 뒤로 밀렸다. 안 되겠어. 너무 강해. 소검이 일어섰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는데 혈령의 칼에 스쳤던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셋이 삼각 진영을 이루었다. 홍련이 전방, 소검이 우측, 청풍이 좌측에 섰다. 같이 가자. 응! 동시에 공격했다. 홍련이 정면에서 검을 휘둘렀고 소검이 우측에서 주먹을 날렸으며 청풍이 좌측에서 검을 찔렀다. 혈령이 몸을 회전시켰다. 쌍도가 원을 그렸다. 쾅! 셋이 모두 튕겨나가서 땅에 굴렀다. 숨이 거칠었다. 혈령은 다치지 않았고 여유롭게 서서 셋을 내려다보았다. 재미있군. 후천 6단이 이 정도 버티다니. 쌍도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쌍도를 내리쳤다. 이대로는 죽어. 홍련이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쿵! 강한 기운이 터져나왔다. 금서고 방향이었는데 땅이 흔들렸고 공기가 진동했으며 혼옥의 파동이 퍼졌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기운이었다. 혈령이 동요했다. 공격이 빗나가서 쌍도가 홍련 옆 땅을 쳤다. 저 기운은... 혈령이 금서고를 보니 가면 뒤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연원백이 혼옥 2단계를... 순간의 틈이었다. 홍련이 재빨리 일어나 검을 휘두르니 휙하고 혈령의 가면을 베었다. 쩍! 금이 갔다. 혈령이 뒤로 물러나서 손으로 가면을 만지니 금이 간 부분에서 살짝 피부가 보였다. 감히... 분노한 목소리였다.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혈령! 다른 혈생궁 요원이었다. 철수 명령이다. 연원백이 혼옥을 각성했다. 혈령이 이를 갈았다. 이런... 다음엔 죽인다. 연막탄을 던지니 쾅 하고 연기가 퍼졌다. 연기가 거쳤을 때 혈령은 사라져 있었다. 홍련, 소검, 청풍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어. 대주님이 구해주셨어. 저 기운 혼옥이었어.
대주님이 성공하신 거야. 셋이 서로를 봤다. 다친 곳이 많았지만 살아있었다. 우리 약했어. 소검이 주먹을 쥐었다. 태주님 없었으면 죽었어. 그럼 더 강해지자. 홍연이 일어섰다. 태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도 강해지자. 다음에는 스스로 지킬 수 있게. 그래. 4일째. 안에서 4일이 지났지만 밖에서는 하루 조금 넘게 지났다. 연혼백은 2단계를 완전히 안정시켰다. 60씩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었고 속삭임도 무시할 수 있었으며 부작용이 크게 줄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내공 소모가 너무 컸다. 효율을 높여야 해. 혼옥록을 다시 읽으니 혼옥 사용 시 내공 소모를 줄이는 법, 호흡 조절, 혼옥의 리듬과 자신의 호흡을 일치시키면 효율이 배로 증가라고 적혀 있었다. 시도했다. 혼옥 2단계를 발동시키고 호흡에 집중하니 들숨과 날숨이 있었고 혼옥의 기운이 흐르는 리듬이 있었으며 천천히 맞춰졌다. 들숨의 혼옥이 단전에서 경맥으로, 날숨의 팔다리로, 다시 들숨의 단전으로 가면서 순환이 완성됐다. 이거다. 효율이 달라졌다. 같은 힘을 쓰는데 내공 소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광풍검법 4식 무절광풍을 시도하니 검을 계속 휘둘렀고 멈추지 않고 끝없이 움직이면서 1분 동안 유지했다. 전생에서는 화경 중반에 도달해서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좋아. 이제 실전에서도 쓸 수 있어. 5일째. 광풍검법 7식을 발견했다. 혼옥록 뒷장에 적혀 있었는데 7식 초풍, 광기를 받아들이되 통제하는 기술, 소유자가 만든 최후의 초식, 혼옥 2단계와 결합 시 쌍풍 검기 발현, 검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검기로 화경 초입도 뚫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초풍? 어젯밤 혈령과 싸울 때 무의식 중에 펼쳤던 그 초식이었는데 쌍풍 검기가 나타났었고 혈령을 놀라게 했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엔 의식적으로. 검을 들고 혼옥 2단계를 발동시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검을 휘둘렀다. 쾅! 하지만 평범한 검기만 나왔다. 푸른빛 검기였는데 강하긴 했지만 쌍풍은 아니었다. 왜 안 되지?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힘을 더 실었고 더 빠르게 휘둘렀다. 쾅! 역시 평범한 검기였다. 뭔가 부족해. 혼옥론들 다시 읽었다. 초풍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광기와 사랑의 조화로 만드는 것이다. 혼옥을 억누르면 안 된다. 혼옥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삼키지는 않는다.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바람과 하나가 되듯이 혼옥과 하나가 되어라. 하지만 자아를 잃지 마라. 그 경계에 초풍이 있다. 함께 춤둔다. 경계. 이해하려 애썼지만 어려웠다. 10번, 20번, 30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매번 평범한 검기만 나왔다.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거야?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혈령과 싸우던 순간이었는데 천풍대가 위협했었고 절박했었고 미칠 것 같았었다. 그 순간 혼옥의 속삭임을 들었었다.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였었다. 죽여! 라는 속삭임을 지켜! 라는 의지로 바꿨었다. 그거였어. 일어섰다. 다시 검을 들고 혼옥 2단계를 발동시켰다. 이번에는 속삭임을 억누르지 않았다. 죽여. 아니, 지킨다. 베어라. 아니, 막는다. 피를. 아니, 사랑을. 속삭임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켜. 막아. 사랑을. 혼옥이 따라오고 있었다. 춤을 추듯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검을 휘둘렀다. 쾅! 다른 느낌이었다. 검기가 나타났는데 푸른 빛만이 아니었고 검은 빛도 섞여 있었고 회색 빛이었다. 하지만 쌍풍은 아니었다. 거의 왔어. 하지만 부족해.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다. 혼옥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 했는데 3단계까진 아니었고 2단계와 3단계 사이 어딘가였다. 지켜, 사랑해, 함께. 혼옥이 말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목소리였고 협력하는 목소리였다. 그래, 함께. 검을 휘둘렀다. 쾅! 쌍풍 검기가 나타났다. 검은색과 흰색이 소용돌이쳤고 두 색이 서로 감싸며 회전했으며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했다. 벽에 깊은 자국이 났는데 한자 뒷으로 패였고 돌이 갈라지며 균열이 퍼졌다. 무너졌지만 웃음이 나왔다. 해냈어. 초풍을 완성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성공률이 낮았다. 10번 중 한두 번만 성공했다. 더 연습해야 해. 하루 종일 초풍만 연습했다. 100번이 넘게 휘둘렀는데 팔이 저렸고 검이 무거웠고 내공이 바닥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엔 혼옥과의 호흡이 안 맞았어. 이번엔 내가 너무 긴장했어. 이번엔 사랑을 충분히 떠올리지 못했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초풍의 핵심은 균형이었다. 혼옥과 자아의 균형, 광기와 사랑의 균형, 힘과 통제의 균형이 말이다.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갔다. 성공률이 올라갔다. 10번 중 3번, 10번 중 5번, 10번 중 7번으로 점점 올라갔다. 밤이 되었을 때 10번 중 9번 성공했다. 충분해. 실전에서 쓸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휘둘렀다. 쾅! 완벽한 쌍풍 검기였다. 검은색과 흰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고 소용돌이가 아름다웠고 위력이 최대였다. 금속호 벽에 거대한 자국이 났는데 한자 깊으로 패였고 돌이 갈라지며 균열이 퍼졌다. 이 정도면 화경 초입도 뚫을 수 있어. 미소가 지었다. 혼옥록에 기록했다. 5일째, 초풍 완성. 100번 이상의 시도 끝에 성공률 90% 달성. 핵심은 균형. 혼옥과 춤추되 삼키지 않기. 광기를 받아들이되 사랑으로 바꾸기. 이것이 초풍의 비밀. 펜을 내려놓고 손을 봤다.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는데 혼옥의 잔재였지만 통제되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6일째, 초풍을 반복 연습했다. 점점 안정되었고 힘도 강해졌고 내공도 줄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식 중에 혼옥록을 다시 넘겨보니 새로운 항목을 발견했다. 보조기술, 광풍 감지법, 혼옥 사용자를 위한 특수 감지 기술, 혼옥의 기운으로 주변의 적을 감지한다. 반경 100장 이내의 모든 생명체를 느낄 수 있다. 벽을 통과하여 감지하고 숨은 자도 찾아내며 기척을 흠은 자도 발견한다. 수련법, 혼옥 1단계를 발동한 상태에서 감각을 확장하라. 시각을 닫고 귀각에 집중하라. 그 다음 촉각으로, 후각으로, 마지막으로 기운 감지로 확장하라. 혼옥의 기운이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주변에 스캔한다. 돌아오는 파동을 느껴라. 그것이 생명체의 위치다. 처음엔 10장 이내만 느껴진다. 하지만 연습하면 100장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다. 적의 기습을 막을 수 있다. 암살자를 찾아낼 수 있다. 반드시 익혀라. 광풍감지법? 이 손이 떨렸다. 전생에서 알지 못했던 기술이었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혈성궁의 기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1038에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엔 배운다. 자세를 잡고 앉아 혼옥 1단계를 발동시켰다. 눈을 감았다. 시야가 어두워졌지만 다른 감각이 살아났다. 귀를 열자 소리가 들렸는데 촛불 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어 밖의 소리도 들렸다. 서운하게 발소리, 새들의 지저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더 멀리 감각을 확장했다. 천산파 제자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연무장에 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정도는 부족해. 소리가 아니라 기운을 느껴야 해. 혼옥의 기운을 퍼뜨렸다. 단전에서 시작해 몸 밖으로 나가게 했고 파동처럼 퍼져나가게 했고 주변에 감싸게 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 느껴졌다. 하지만 집중하니 천천히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촛불의 온기가 느껴졌고 책에 오래된 기운이 느껴졌고 벽의 차가움이 느껴졌다. 아직 사물만, 생명체를 느껴야 해. 더 집중했다. 파동을 더 세밀하게 조정했고 더 넓게 퍼뜨렸고 돌아오는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때 느껴졌다. 금속호 밖에 뭔가 있었다. 따뜻한 기운이었고 움직이고 있었고 살아있었다. 서운학, 선배. 파도가 서운학을 감지했고 위치가 명확했고 자세까지 느껴졌다. 바위에 앉아 있었고 기록책을 쓰고 있었고 가끔 금속호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다. 해냈어. 첫 번째 생명체 감지. 미소가 지었다. 하지만 거리가 짧았다. 10장 정도밖에 안 됐다. 더 연습해야 해. 하루 종일 방풍 감지법만 연습했다. 100번도 넘게 시도했는데 처음엔 10장, 그 다음 20장, 30장으로 점점 거리가 늘어났다. 50장에 도달했을 때 연무장이 느껴졌다. 천풍대가 훈련하고 있었고 7개의 기운이 선명했고 각각 다른 색이었고 각각 다른 강도였다. 홍연은 밝았고 소검은 뜨거웠고 천풍은 차분했고 석화는 단단했고 백화는 예리했고 소매는 경쾌했고 야매는 조용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졌다. 계속 연습하니 70장, 80장, 90장으로 늘어났다. 100장에 도달했을 때 천산파 외곽까지 느껴졌고 낯선 기운도 감지됐다. 천산파 외곽에 숨어있는 무언가였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었고 저기가 느껴졌다. 혈성궁, 이정적이 있음디네 이약해가 숭비, 정찰병이었다. 천산파를 감시하고 있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제 알아. 숨어도 소용없어. 광풍 감지법을 끊고 눈을 떴다. 100장, 충분해. 이제 적의 기습을 막을 수 있어. 혼옥록에 기록했다. 6일째,
광풍 감지법 완료. 백장거리 감지 가능. 천산파 외곽의 혈성궁 정찰병 포착. 이제 방어 준비 가능. 하지만 혈무천을 막으려면 아직 부족해. 3단계. 시도해봐야 할까? 7일째. 마지막 날이었다. 연운백은 3단계를 체험하기로 결심했다. 위험하지만 필요했다. 혈무천과 싸우려면 최소한 3단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혼옥록 3단계 항목을 펼쳤다. 3단계. 동기화. 이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변신이다. 사용자와 혼옥이 하나가 된다. 경계가 사라진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힘은 5배 이상이다. 화경 중반도 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자아가 희미해진다. 이름을 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는다. 60씩 이내로 끊어야 한다. 초과하면 4단계로 넘어간다. 돌이킬 수 없다. 내가 그랬듯이. 하지만 알아야 한다. 3단계를 모르고 실전에서 만나면 확실히 미친다. 미리 체험해 두어라.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 다음에 통제할 수 있다. 준비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라. 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워라.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해라. 그것이 유일한 밧줄이다. 광기의 바다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손이 떨렸다. 천풍대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홍련, 17살, 밝은 미소. 대주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 소검, 16살, 열정적인 눈빛. 할 수 있어요! 하고 외치는 목소리. 청풍, 16살, 차분한 표정. 조심하세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 석화, 15살, 강한 자세. 믿어요! 하고 웃는 얼굴. 백화, 15살, 활을 드는 모습. 맞출게요! 하고 하는 다짐. 소매, 14살, 호기심 많은 눈빛. 재미있어요! 하고 하는 웃음. 야매, 14살, 조용한 미소. 함께해요! 하고 하는 약속. 다들 기억했어. 잊지 않을 거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자. 단전에 집중했다. 혼옥 1단계,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갔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혼옥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했다. 경계를 허물었다. 자아를 혼옥에 녹였다. 순간 세상이 변했다. 쿵! 시간이 멈췄다. 아니, 느려졌다. 공기 중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고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는 게 보였으며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게 느껴졌다. 소리가 선명했다. 금서고 박 서운하게 숨소리가 들렸고 천산파 제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으며 산 너머 혈성궁의 움직임까지 느껴졌다. 힘이 폭발했다. 5배, 아니 그 이상이었다. 주먹을 쥐자 공간이 찢어질 것 같았고 검을 휘두르면 산도 갈라질 것 같았으며 발을 구르면 땅이 갈라질 것 같았다. 이게 3단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아가 흐릿해졌다. 나는 누구지? 기억이 희미해졌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공포가 밀려왔다. 안 돼. 기억해야 해. 나는... 속삭임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폭포가 아니었다. 바다였다. 끝없이 넓고 깊은 광기의 바다였다. 너는 누구냐? 혼옥이 물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다. 이름 따위 필요 없다. 자아 따위 필요 없다. 그저 힘이면 된다. 아냐, 나는... 이름을 기억하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흐릿했다.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다. 자신이, 기억이, 사랑이 모두 광기의 바다에 잠기고 있었다. 도와줘! 누군가 도와줘!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아득히 멀리서 들렸다. 태주님! 여자 목소리였는데 밝고 따뜻했다. 누구지? 태주님! 연운백 태주님! 연운백, 그게 내 이름? 기억이 조금 돌아왔다. 나는 연운백.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운백대주님, 저희 믿으시잖아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열정적이었다. 누구지? 하지만 익숙해. 저희가 있잖아요, 대주님. 무사히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목소리들이 겹쳤다. 7개의 목소리였다. 누구지? 이 사람들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하나, 둘, 셋, 7개의 얼굴이었다. 젊은 얼굴들이었고 웃고 있었으며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천풍대. 기억이 폭발적으로 돌아왔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내 아이들,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 이름도 돌아왔다. 나는 연운백, 14살, 천풍대주, 천산파의 제자, 천겸진인의 제자, 전생에서 80까지 살았던 자, 이번 생에 모든 걸 지키겠다고 맹세한 자. 자아가 돌아왔다. 광기의 바다에서 떠올랐다. 혼옥이 놀랐다. 불가는 어떻게 돌아왔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킬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소요자도 못했는데. 소요자는 혼자였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혼옥이 침묵했다. 인정한다. 네가 주인이다. 속삭임이 사라졌다. 광기의 바다가 잔잔해졌다. 통제가 돌아왔다. 이제 끊어야 해. 숨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씩밖에 못 버텼지만 충분했다. 혼옥을 끊고 3단계를 해제했다. 쾅! 무너졌다. 바닥에 굴렀고 토했고 온몸이 경련했다. 의식이 흐릿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미치지 않았다. 돌아왔다. 해냈어. 3단계를 체험하고 돌아왔어.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소요자, 당신이 못한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천풍대, 고마워. 너희가 나를 구했어.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혼옥록에 마지막 기록을 썼다. 7일 수련 완료. 1단계 완벽 통제, 30씩 무제한 유지 가능. 2단계 안정화, 60씩 안정적 유지, 미세 조절 완벽 습득. 초풍 완성, 성공률 90%. 3단계 체험 성공, 10씩 유지 후 귀환, 자아 상실 위기 극복. 혼옥 통제 가능 확인. 소요자를 넘어섰다. 이제 혈무천과 싸울 수 있다. 연운백 대 혈무천에 천산파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이제 나갈 때야. 금소고 박. 서운하게 바위에 앉아 있었다. 하룻밤이 지났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기록책에 마지막 기록을 썼다. 7일째. 연운백 곧 나올 것으로 예상. 기대와 걱중. 그때 문이 열렸다. 끼익. 연운백이 나왔다. 운백! 서운하게 뛰어갔다. 괜찮아? 응.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얼굴이 약간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혼옥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어. 1단계와 2단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3단계도 필요하면 쓸 수 있고. 서운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나 이제 더 강해졌어. 혈무천한테 질 것 같지 않아. 자만하지 마. 하지만 믿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둘이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날 밤 사장노의 방이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2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방금 도착한 혈성궁의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10년 전 아들이 쓴 편지였다. 사장노는 둘을 번갈아 보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다. 혈성궁의 편지를 펼쳤다. 사장노에게 연운백이 금서고에서 나왔다는 정보 입수, 혼옥을 통제했다고 한다. 이제 위험하다. 마지막 부탁이다. 6일 후 천풍대를 연무장에 모아두어라. 밤 3경에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약속대로 아들 진수는 풀어주겠다. 거절하면 진수는 죽는다. 혈천광. 천풍대를 아이들까지. 눈물이 흘렀다. 아들의 편지를 펼치니 10년 전 15살 진수가 무린맹으로 떠나며 쓴 편지였다. 아버지, 저는 무린맹에서 일하겠습니다. 천산파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린맹에서 성공해서 천산파를 도울 겁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진수. 글씨가 어설펐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진수야.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처음 검을 쥐고 웃던 모습, 무린맹 시험에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떠나는 날 아침 절하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내가 어떻게 포기해? 하지만 선택은 정해져 있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천풍대를 연무장에 모아주겠습니다. 보름 후 밤 3경에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보니 배신의 증거였고 천산파를 팔아넘기는 문서였으며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계약서였다. 나는 이제 괴물이구나. 하지만 봉했다. 밀랍으로 봉인했고 혈성궁의 문양을 찍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들어올렸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전서구가 날아왔는데 혈성궁의 전서구였고 검은 깃털에 붉은 눈을 가진 불길한 새였다. 편지를 묶으니 새가 째려보는 것 같았고 마치 배신자라고 비웃는 것 같았다. 박어라,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전서구가 날아가서 밤하늘로 사라졌다. 편지와 함께 사장로의 영혼과 함께 사라졌다. 창문을 닫고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머리를 감쌌으며 흐느꼈다. 진수야, 아빠는 괴물이 되었구나. 천산파, 미안합니다. 연운백, 천풍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술병을 집어들여 남은 술을 모두 마셨다. 취해서 정신을 잃고 싶고 의식을 잃고 싶고 이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술로는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마셔도 정신은 또렷했고 죄책감은 더 커졌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천산파를 죽였다. 나는 괴물이다. 밤은 길었고 사장로의 고통은 끝이 없었다. 혈성궁 본거지. 혈무천의 방이었다. 거대한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붉은 옷을 입고 긴 흑발이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붉은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앞에는 혈천광이 무릎 꿇고 있었다. 교주님, 사장로가 승낙했습니다. 편지를 바쳤다. 혈무천이 받아 읽으니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지어졌다. 천풍대를 연무장에 모아둔다. 좋아. 그럼 준비해라. 혈영, 혈검, 혈공 3인조를 파견하라. 알겠습니다. 혈천광이 복도로 나가서 훈련장로 향했다. 거기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혈영, 혈검, 혈공이었다. 혈영은 가면을 맞쓴 암살자였고 화경 중단이었다. 7일 전 천산파에서 패배해 가면이 금이 갔다. 혈검은 30대 중반 남자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으며 왼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다. 허리에 혈검이 차 있었는데 붉게 물든 검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1000명을 베어 피로 물들었다는 마검이었다. 화경 초입 고수였고 순수 갬객이었으며 감정이 없었고 오직 베는 것만 생각했다. 혈공은 20대 후반 여인이었고 작은 체격에 날씬한 몸매였고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눈깃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온몸에 암기가 숨겨져 있었는데 독침, 비수, 철사, 독분, 연막탄, 폭약, 석회, 마취제 등 100가지나 되는 암살 도구가 있었다. 후천 9단 정점이지만 위험도는 화경 초입보다 높았다. 혈천광, 혈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감정이 없었다. 임무는 천산파 침투, 천풍대 제거, 연운백 암살. 혈천광이 두루마리를 펼쳐니 천산파 내부 지도였다. 이게 사장로가 보낸 정보다. 금서고 위치, 경비 배치, 순찰 경로, 함정, 비밀 통로까지 다 나와 있다. 세밀하군. 혈공이 조용히 말했는데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사했다. 사장로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겠어. 천풍대는 여기. 혈천광이 연무장을 가리켰다. 7명, 홍련, 소겸,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 모두 후천 5단에서 7단. 아직 어리고 약해. 하지만 연운백의 직속 부대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방법은? 혈공이 물었다. 동무. 혈공이 허리춤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였는데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혈동무. 내가 3년 동안 개발한 독이지. 무색 무취에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흐르면서 서서히 확산돼. 병을 흔들었다. 한 방울이면 10명을 기절시킬 수 있어. 이 병 전치면 100명도 가능해. 치사량은? 혈검이 물었다. 기절 후 1시즌. 해독제를 쓰지 않으면 죽어. 해독제는? 없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든 독은 내만 풀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풀지 않아. 혈영이 입을 열었다. 연운백은? 혈천광이 지도에 표시했다. 3면 협공. 혈영이 정면에서 끌고 혈검이 우측면에서 베고 혈공이 좌측면에서 독침을 쏜다. 만약 혼옥 2단계를 쓰면. 혈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7일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혈검, 네가 막아라. 화겸 갬술로. 막을 수 있을까? 시간만 벌면 돼. 혈공에 독침이 들어가면 끝이니까. 혈공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주머니를 보여줬다. 안에는 붉은 침이 8개 들어있었는데 각각 손가락만한 길이였고 날카로웠고 독이 발라져 있었다. 칠성 혈침, 한 개만 맞아도 십시간에 마비돼. 이 침은 특별해. 혈도를 타고 심장으로 직행해. 막을 방법이 없어. 연운백이 혼옥 3단계까지 가면 혈찬광이 잠시 침묵했다. 도망쳐라. 3단계는 너희도 못 막아. 혈무천 교주님만 가능해. 혈검이 겸을 꽉 쥐었다. 도망치기 싫은데 죽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배지 못하고 죽는 건. 혈검, 혈천광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정을 버려라. 너는 도구야. 교주님의 검이지. 명령만 따르면 돼. 혈검이 입을 다물었다. 알겠다. 출발은 언제? 혈공이 물었다. 6일 후 연운백이 금서고에서 나온 다음 날 밤 사장로가 천풍대를 모아둘 때. 알겠어. 3명이 나갔다. 혈천광은 혼자 남아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다. 천산파, 이번은 끝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 연운백은 예상보다 위험해. 혼옥을 통제하고 있어. 만약 3단계까지 완성하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도 혼옥을 완전히 통제한 적이 없어. 소요저도 결국 미쳐서 죽었어. 연운백도 같은 운명이야. 지도를 말았다. 혈무천의 방으로 돌아갔다. 교주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좋아. 혈무천이 일어나서 창밖을 보았다.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천산파, 300년 역사가 이제 끝난다. 내부부터 무너뜨린다.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고 스스로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직접 간다. 500명을 이끌고 천산파를 완전히 멸문시킨다. 미소가 짙어졌다. 천산파 대전. 천겸진인이 장로들을 모았는데 사장로, 철벽장로, 야광장로, 그리고 무공교칸들이 자리했다. 연운백이 성공했습니다. 천겸진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말입니까? 철벽장로가 놀라 물었다. 예, 혼옥을 통제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1단계와 2단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로들이 숨을 삼켰다. 놀랍습니다. 혼옥을 통제했다니. 300년 동안 아무도 못했는 일을. 천겸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범을 보였는데 광풍검법 사식, 무절광풍을 혼옥과 결합해서 펼쳤습니다. 1분 동안 유지했습니다. 1분이라고? 철벽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천 8단이 무절광풍을 1분씩이나 유지했다고? 예, 그것도 혼옥 2단계와 결합해서. 믿을 수 없군. 나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천겸진인이 미소 지었다. 우리 천재를 얻었습니다. 진짜 천재를. 하지만 장모님, 야광장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혼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통제한다 해도 언젠가는. 알고 있습니다. 천겸진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혼옥은 독입니다. 쓸수록 정신을 잠식합니다. 연운백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은 필요합니다. 혈무천을 막으려면. 철벽장로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혈성궁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찰조 보고입니다. 혈성궁 정찰조 보고입니다. 혈성궁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떤 대규모 병력 집결, 약 500명 추정, 그리고 혈무천이 직접 나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는데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언제쯤 올까요? 야광장로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검진인이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붉은 달이었다. 곧입니다. 아마 보름 안에.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어진 강화, 병력 재배치, 비상 대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철벽장로가 솔직하게 말했다. 혈무천은 화경구수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연운백이 있습니다. 연운백은 아직 후천 8단입니다. 혼옥을 써도 알고 있습니다. 천검진인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연운백과 천풍대. 천풍대요? 예, 그 아이들 대단합니다. 7일 동안 쉬지 않고 수련했습니다.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연운백이 있습니다. 연운백이라는 핵심이, 그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을 지키는 겁니다. 연운백이 싸우는 동안, 천풍대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천산파를 지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일어섰다. 천산파를 위하여. 천산파를 위하여. 사장로만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였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손이 떨렸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나는 배신자다. 이 사람들을 배신했다. 철벽장로가 사장로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사장로, 무슨 일인가? 같은 시각, 천풍대 숙소. 늦은 밤이었다.
7명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대주님이 돌아오셨어. 홍련이 말했다. 정말? 응. 서운학 선배님이 그러셨어. 혼옥을 통제하셨대.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다행이야. 하지만 우린 약해. 소검이 주먹을 쥐었다. 혈영과 싸웠잖아. 7일 전에. 우리 셋이서 싸웠는데 완전히 졌어. 대주님이 없었으면 죽었어. 대주님의 혼옥 기운이 혈영을 놀라게 해서 그래서 틈이 생겨서 겨우 살았어. 소검이 일어섰다. 나 생각했어.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대주님한테 짐이 된다고. 소검아. 아니야. 사실이야. 대주님은 금서고에서 7일 동안 수련하셨어. 혼옥이라는 괴물과 싸우시면서. 우린 뭘 했어? 침묵이 흘렀다. 훈련했어. 청풍이 조용히 말했다. 서운학 선배님이 특훈시켜 주셨어.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어. 하지만 부족해. 석화가 말했다. 나도 느꼈어.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걸. 백화가 화살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맞아. 야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주님이 우릴 지키시니까 우리도 대주님을 지킬 수 있어야 해. 소매가 일어섰다. 약속하자. 우리 천풍대. 손을 내밀었다. 뭘? 대주님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천산파를 지킨다. 다 함께. 손을 겹쳤다. 홍련, 소검,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의 7개의 손이 겹쳤다. 약속!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촛불이 흔들리었지만 꺼지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천풍대처럼 말이다. 연운백의 방.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혈무천, 곧 올 거야. 손을 보니 떨리지 않았다. 혼옥의 심이 단전에서 잠들고 있었고 언제든 깨울 수 있었고 통제할 수 있었다. 전생에선 졌지만 이번엔 이긴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금서고에서 기록한 수련 일지였다. 1단계 완벽 통제 30씩 힘 2배 증폭. 2단계 안정제어 60씩 힘 3배 증폭. 호흡 조절로 효율 배 증가. 초풍 완성. 쌍풍검기 발현. 화경 초입 돌파 가능. 3단계 체험 완료. 10씩 유지. 힘 5배 이상. 하지만 자아 상실 위험 최후의 수단으로만. 수첩을 덮었다. 이 정도면 혈무천과 싸울 수 있어. 이기지 못해도 버틸 수는 있어.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14살 소년이었지만 눈빛은 80세 노인의 것이었다. 나는 연운백, 천풍대주, 천산파의 희망. 전생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이번엔 지킨다. 천풍대를, 사부님을, 천산파를, 모두를.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다시 훈련이었다. 혈무천이 오기 전까지 준비해야 했다.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말이다. 밤은 깊어갔다. 천산파 전체가 잠들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신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암살자들은 무기를 갈고 있으며 혈무천은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붉은 달이 하늘에 떠 있었는데 피의 밤을 예고하는 달이었다. 폭풍 전야였다.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다. 배신, 습격, 전쟁, 그리고 운명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다. 연운백대 혈무천에 천산파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말이다.